네, 소리가 좀 느끼하게 나갔지만 오늘 한 발은 모아 데이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AI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일선 경찰서에 보이스피싱을 잡아내는 AI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보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이스피싱도 또 발전하겠죠. AI를 쓸 수 있어요. 그럼 AI를 잡는 또 AI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기업은 모아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원래는 표준말인데 이게 외래어 표준이죠. 이 회사의 사명은 모아 데이터. 네, 모아 데이터. 지난 2월 3일 날 한발장전에서 한번 했던 기업이에요. 그때 이제 타이틀이 AI, 그러니까 챗GPT에서 시작된 AI의 그 알파와 오메가. 시작은 챗GPT가 포문을 완전히 열었죠. 산업화, 상업화, 일상화로 지금 바로짝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끝인 오메가는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시세니까 지금 보면은 많이 급등했다고 하죠.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인간의 심리라는 거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여기가 고점이다, 과열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텐베거라고 하는 10배짜리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 AI를 분간하는 데 있어서는 신조어들 몇 가지를 잡아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이 AI, 기계하고 대화를 하려면 현재는 마우스, 키보드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다양한 음성, 제스처, 그다음에 시선, 표정, 거기에 이제 뭐 몸의 생체적인 신호 같은 것도 AI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 컴퓨터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라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가 된다. 이 용어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AI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서 널려 있는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데이터들이죠. 그것을 습득하고 학습하고 진화했기 때문에 현재 AI가 챗GPT가 활성화될 수 있었다. 그럼 이 데이터 마이닝을 하려면은 사실 이게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그 저작권 문제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어제 우리나라는 AI를 주관하는 곳이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입니다. 문체부에서 발표한 바 10억 음절 어절을 이 말뭉치라고 하죠. 장문, 문장으로. 그게 이제 저도 희한하게 놀랐는데 이게 저작권하고도 상충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드리겠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마이닝, 캐내야 되는 거죠. 왜 광산업체가 광물을 캐낼 때 금, 은, 아니면 요즘 리튬 같은 것들 캐내는 광산업체가 1차 산업, 2차 산업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산업이었는데 3, 4차 산업 넘어오면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무형의 저 데이터들을 캐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을 어디가 잘하는지 잘 봐야 되고 그리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이종 언어 간의 번역이죠. 기계하고도 교류를 해야 되지만 언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번역, 변형 이런 것도 잘 기억해야 되고 응용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좋은데 이걸 응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수익을 내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모아 데이터는 수익성을 내는 AI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2022년도 매출 217억, 순이익 24억 원, 시가총액 1,300억입니다. 싸죠? 이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2,000억 줘도 비싸지 않아요. 근데 AI라고 하는 멀티플이 붙으면은 그 이상 어디까지 갈지 몰라서 제가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용은 좀 있는데 화면 한번 정리한 거 보시면은 쭉 되겠습니다. 지금 기업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개인용 수익 내는 특히 기업용은 저 AI 이상 탐지 예측 패턴 포캐스트라고 하는데 이미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기관, 포스코하고 롯데,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데도 이 제품을 쓴다고 하니 그게 수익이 저렇게 나는 겁니다. 자, 수익성 나는 AI 기업, 모아 데이터 봤고요. 자, 또 여기를 연결해서 개장도 같이 가봐야 되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리워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 유스타 유창희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AI. 네. 조만간 여기 AI 앉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AI가 엔비디아가 지금 14% 올랐어요. 네, 어저께 14% 올라왔었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움직이 나왔습니다. 결국엔 이건 그 엔비디아가 시작 발표하면서
그 AI 관련된 발언을 75회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엔 그것이 이제 앞으로 어떤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디지털화할 수 있느냐, 또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관련돼서 검색이든 뭐든 자료가 활용이 또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비트9 같은 경우는 뭐 그래픽이라든지 도표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이노루스 같은 경우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회사는 이제 보험 사기 관련해서 네. 좀 그 자체적으로 이게 검출이 가능하다라는 기술도 있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그 종이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관련해서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뭐 핀텔 같은 경우는 뭐 영상 분석 관련해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게 돈이 될까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관심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마이데이터가 작년에 이제 합법화 이제 그 통과를 하면서 이것이 또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접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것을 좀 감안해서 관련된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디까지 어떻게 될지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이게 GPT라는 것에 기반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올 텐데,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서서히 M&A를 시도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분명히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성훈 이사는 오늘 뭐 엔비디아의 14% 상승을 보면서 엔비디아 샀어야 되나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항상 좀 우리는 또 이제 큰 형님이 가게 되면은 또 수익률 게임에서 또 작은 종목에서 우리는 또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투자 포인트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는데 바로 돈을 버는 AI 기업입니다. 최근에 셀바스 AI라는 기업이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다른 AI 기업과 차별화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작년에 엄청난 영업이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같은 테마주 혹은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이다 하더라도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만큼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도 전고점 돌파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또 우주와 관련된 종목들도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AP위성, 세트리가이, 인텔렌테크, 제노코, 이들 섹터의 공통점도 한 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기관들이 계속 이쪽 섹터를 사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가 이쪽 섹터도 돈을 벌고 있는, 어떻게 보면 테마인데 돈을 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 세계적으로 뭐 일각에서는 너무 테마주 위주로만 보는 건 아니냐라는 말씀하시지만, 전 세계적인 공통점이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이쪽 섹터를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류에서 벗어나지 마시고요. 자,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